자, 지금 어쨌든 우리는 51분이고 해야 될 얘기는 절반도 못했습니다. 우리가 지금 그 건진법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 건진폰 얘기해야 되는데 황금폰이 나온 거야. 자, 5천만 원짜리 한국은행 관봉이 나왔습니다. 이거 지금 경찰이 어쨌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바코드까지 있기 때문에 네. 어디로부터 나온 거다라는 건 금방 확인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, 변호사님? 근데 지금 한국은행 입장이 확인이 네. 안 된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건 약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이어지면 검찰로서는 사실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네.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에서 고가의 목걸이를 받았다. 그러니까 건진법사가. 거기까지는 지금 정황을 포착을 한 거고 그러면 그 목걸이 본인은 전달 안 했다고 하지만 그럼 김건희 네. 여사 집에 있는 전문지 사실 일반적인 사건이면 밝혀야 돼요. 이 정도 공범 검찰 입장에서 공범의 그게 뇌물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고위공직자의 부인이니까 그럼 이 정도 진술이 내가 받았다 주라고 했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그리고 건진법사는 내가 받긴 받았다. 근데 건네주지 않았다. 이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종착지인 김건희 여사 집에 있는지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지금 건진법사가 집에서 이렇게 이 돈다발이 나온 이유가 뭐 기도를 해주겠다 아니면은 무슨 뭐 고문료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에 사실은 그 사람을 윤 씨 부부나 여권의 고위 인사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검찰이 파악한 줄거리는 그런 줄거리인 거거든요. 그러면 만남을 주선했다는 게 무슨 뭐 놀자고 만난 건 아닌 거잖아요. 결국에 다 자리 청탁일 가능성이 많고 그럼 건진법사가 뭔가 자리를 줬다라는 거라면은 그건 다 지금 발견된 돈이 뇌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. 그리고 그 돈이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인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돈다발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바로 그 돈다발을 받아올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패킹된 상태로 그 사람은 용산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국정원이거나 특수활동비거나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권력층 주머니에서 바로 나왔을 돈다발일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누가 왜 그러면 일반인인 건진법사한테 이러한 돈다발을 줬느냐. 그 사람은 얼마나 권력층이냐. 그러면 더 권력층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럼 마지막에 종착지는 이 돈은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거냐. 라든지 그래서 이 굉장히 수사할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것 같고 네. 저는 목걸이 것만 해도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만한 사안이라고는 보지만 검찰 입장에선 전직 대통령한테 그렇게까지 지금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. 네. 수사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목걸이가 이 목걸이가 아니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. 뭐 그런 주장이 네. 있어서 그거는 말씀하셨다시피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. 네. 그러면은 김건희가 그러면은 그 빌렸다고 김건희도 주장을 하는데 누구한테 예전에 김정숙 여사 샤넬 네. 전시된 거 입었네 안 입었네 그러니까. 그거를 가져갔네 안 가져해서 샤넬 본사에까지 자기들이 물어보고 뭐 이런 난리를 쳤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그러니까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어요. 어쨌든 다 그 부분은.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해봐야 돼. 그 목걸이가인지 아닌지고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지금 모든 터지는 게 다 정권 초기에 벌어졌어요.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명품백도 정권 초기에 받았죠. 이것도 지금 2022년 6월에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 그 이제 목걸이 찾다라는 거잖아요. 네. 정권 초기예요, 그러니까. 그리고 지금 김영성 공천 뭐 명태균 게이트 등등등해서 이것도 다 정권 초기거든요.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겁대가리가 없었다. 예. 진짜로. 김건희 그때 최재형 목사 얘기로는 줄을 섰다라는 거 아니에요. 예. 김건희 만나려고 다 선물백 하나씩 들고 다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명품백은 그거 300만 원짜리 자그마한 파우치 이거 하나면 그러면 요 목걸이만 있었을까 지금 김건희가 받은 게 정말 많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이거는 진짜 수사를 제대로 해봐야 한다는 거고 정말 웃긴 게 통일교 간부가 법사한테 명목이 기도 명목이에요. 나도 진짜 웃겼다 그게. 이게 종교 대합이야. 와 이거 진짜 화합과 단결이야. 기도 값으로 이제 뭐 6천만 원 목걸이 이제 3천만 원인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이렇게 줬어. 근데 이거 누구한테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를 했겠어? 손바닥에 왕자 쓴 놈한테 했겠지 기도를. 종교 대합이야. 우리나라 종교 다 대통합. 대통합이야. 어느 신한테 해야 되나 기도를. 어쨌든 이 통일교 간부는 3월 22일 날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만났다고 얘기까지 그렇죠. 했어요. 그러니까 네. 그게 대가인지 아닌지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그냥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게 분실했는데 네. 이게 만나졌다고? 그러니까. 이거는 김건희한테 갔다라고 봐야죠. 그렇죠. 네. 그런데 만약에 그 목걸이가 이 목걸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더 받았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. 거고 그러니까 명품백은 300만 원짜리잖아요. 조만한 파우치 라고 주장하는 그런데 이거는 6,200만 원짜리
있고 이거 말고 또 다른 먹거리가 있고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아크로비스타를 하시라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김건희 소환한다 도대체 언제 소환을 하는 겁니까?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없어요. 어제 나온 보도는 변호사 선임했다.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변호사는 선임했다. 그러면 이 건진 게이트는 또 어떡할 거야? 그러니까 다종다기한 현안들에 대해서 김건희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게 2월부터잖아요. 근데 아직까지도 임박이 이렇게 길어?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. 그래서 당장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고 이제는 영부인도 아니에요. 그냥 일반인입니다. 그런데 왜 이렇게 수사 속도가 느린 건지 그리고 이 검찰 수사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. 뭐 특정한 누구 후보를 밀기 위한 검찰의 의도가 담긴 거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분석도 있습니다. 그 포인트는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? 누구를 밀기 위한 검찰의 빌드업이다. 아니 그렇게 의심을 본인들이 그렇든 말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게 약간 좀 선별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면이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간 다음에 뭐 본인이 그거랑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오세훈 시장은 출마를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진행되는 것들도 결국에는 뭐 건진법사 쪽으로 뭔가를 돌려서 명태균 씨 게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한 것들을 전체 다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지금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듯이 검찰도 검찰 나름대로 나중에 기소청으로 변하지 않고 검찰청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선에 수사라는 칼로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 많이 할 수밖에 없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도처에 의심 덩어리들이 산계에 있다. 검찰이면 검찰, 법원이면 법원. 이제 우리가 58분이라서 이제 정리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느닷없이 회부를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흐름도 이것도 특이하고 수상하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요거까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죠. 조 변호사님 이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법조 안에서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? 이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일인데 네. 법조인들은 오히려 이 생각만큼 이걸 파기자판할 가능성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거잖아요. 그럼 대법원이 이건 선거 개입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결과를 바꿀 수 있다. 네. 왜냐하면 대선 전까지 가능한 어떠한 결론을 종국적인 결론을 내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네. 근데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크게 보지는 않는 것 같은 게 그게 너무 확률이 낮은 일이거든요. 대법원에서 유무죄를 바꾸는 재판을 했다는 게 굉장히 낮은 일이기 때문에 네.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이 대선 전에 어떻게든 대법원의 사건이 있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서 어떠한 법률적인 위험이나 부담을 좀 털려고 하는 거 아니냐. 저는 그 정도 선으로 봅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또 하나 이 대법원에서 만약에 마음 먹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본인들 볼 땐 무죄가 아니고 유죄다라는 취지로 내려보낸다면 이것이 대선 본선 때 내내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는 리스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 이렇게 본다면 그 정도의 영향력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든 재판을 끌어준다는 정도처럼 대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 그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김 변호사 김지일 평론가는 어떻게 봐요? 사실상 뭐 만주 변호사라고요 제가. 그렇지. 만주 변호사 김준일. 네. 그러니까 이게 파기자판은 네. 이게 요즘 뭐 하도 황당한 일이 일어나니까 100%를 이제 뭐 확실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파기자판이 불가능한 이유 중에 저도 법조인들 이제 뭐 여기 조수진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2심에서 무죄인데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하는 이유는 여기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형량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론 유죄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냥 갑자기 야 징역 1년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파기 재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2심에서 유죄였는데 3심에서 무죄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네. 0.07%로 매우 낮고 그러니까 저는 파기 재판은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일단은 보수층에서 왜 안 하냐 난리예요. 그러니까 조희대 어쨌든 이 정권에서 지명한 사람이고 이게
압력 코트 이 집단의 압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. 게다가 대법관들 14명 중에 대충 10명 이상이 이제 보수 쪽이라고 이제 중도나 그렇죠. 보수라고 예, 이제 예.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하는 거고 또 조희대가 본인이 한 말이 있어요. 어쨌든 633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네. 이게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3년 가까이 됐잖아요. 이재명 그 네, 공직선거법이. 네. 그런데 이게 대선에 들어가 버리고 끝나버리면요. 네. 5년을 또 못할 수가 있으면 8년짜리가 될 수도 있다. 약간 법원 내에서는 그런 기류가 있다라고 해요. 예. 그래서 이게 어제도 심리하고 오늘도 심리하는데 원래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.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는. 네, 네. 그러니까 2달치를 지금 이틀 동안 한 거야. 그러니까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대선전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 지금 하는 거 보니까. 근데 그게 반드시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지금 속단하기는 어려워요. 그러니까. 근데 설령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또 고법에서 바로 또 뭐가 나오는 건 없죠. 아니니까 예. 대법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후보 지위는 영향을 주지 않을 텐데 다만 당선이 됐을 경우에 그 우리 헌법 84조 얘기 형사상 그렇죠. 불소추에 대해서 범위가 어떻게 되는 재판을 거냐. 중단하는 거냐 아니면 재판을 하는데 그 형을 집행하는 걸 그걸 중단하는 거냐 뭐 중단하느냐.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그렇죠. 있다. 예. 예.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면서 이번 대선 참 쉽지 않다. 예, 고비고비마다 소위 얘기하는 이 사법 변수가 계속 생기고 있다. 특히 이제 내란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내란을 끊임없이 내전적 상황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이제 법꾸라지들의 잘못된 그릇된 행태들이 기괴한 형식으로 또 재현될 수도 있겠다. 그렇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잘 특히 취재 편의점을 열심히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저 TMSH 분께서 오랜만에 슈퍼챗을 쏴주셨어요.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서 공수처 권한 강화 검색 청원을 도와주세요. 수사권 하나 없어. 검찰에 휘둘리는 공수처입니다. 이런 공수처 관계자가 보내셨나? 뭐 이재명 후보도 네, 공수처 강화해야 된다고 맞습니다. 얘기를 했고 저도 공수처는 어떤 식으로든 더 강화를 하든지 아니면 뭐 좀 조정을 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예. 얼마 전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제 자신들의 상황을 특별기고 형태로 네, 법률신문에 네네. 기고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또한 화제가 됐는데 사실 체포영장 집행한 것도 큰 성과이고 1년에 200억씩 쓰면서 수사 도대체 몇 건 하는 거냐 질타도 많이 받았고 수사검사 늘려달라고 하는데 한덕수 대행 이 시간까지 안 늘려주고 있다.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수사기관들 간의 견제와 균형도 필요한 거 아닌가. 그래서 공수처의 인원이나 지금의 현실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요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주 변호사님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취재 편의점 여러분 만나뵈서 반가웠고요. 예, 요즘에 너무 많은 일들이 생겨서 정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. 네,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감기 조심. 감기 조심하세요. 제 얘기하는 건가요? 감기 걸리신 분들 너무 많아서. 네,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